반갑습니다. 도덕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첫 수업을 가볍게 진행했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설문지 과제를 쭉 훑어봤습니다. 첫 과제이니만큼 테스트처럼 가볍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예 아무 의미도 없는 문장을 써놓았더군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징계하겠습니다. 수업 제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고 선생님이 두 번째 과제를 30자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30자 미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실수이니 30자 미만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정성스럽게 사진으로까지 찍어서 올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봤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이 작성한 의견들을 가지고 먼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기억납니까?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해주겠습니다. 세금은 어차피 국민을 위해서 쓰는 건데 국민이 알아서 쓰게 하지 왜 걷어가서 다시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인가 하는 거였죠. 자, 한 학생의 과제물입니다. 세금을 걷지 않으면 군인, 경찰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세금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월급과 학교의 운영비의 대부분도 세금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있는 가로등이나 신호등도 모두 다 세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나라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훌륭하죠? 군인, 경찰, 교사, 가로등, 신호등과 같이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세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번다고 해서 시설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시설 또는 혜택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줄에 나온 시설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대규모의 공장, 언제 어디서든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수도시설 등. 즉, 개개인이 자신만의 소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과제물을 보겠습니다. 안 걷어가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어차피 세금으로 도와주는 건데 세금으로 그럴 거면은 차라리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고치는 거랑 같을 것 같아서 안 걷어가도 될 것 같다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왔던 의견들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견이 완전히 틀렸다거나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오히려 주목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과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의 사고방식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의견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이 되기로 동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세금을 가져가는 것은 엄연한 강도 행위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의견 또한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수업이 길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 것입니다. 알겠죠? 다음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거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거는 것이라 생각한다. 훌륭한 의견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익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방학이동주민센터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죠? 지금은 이름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 불렀어요. 공익근무요원의 공익이라는 말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이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세금을 걷지 않으면 개인들은 그 돈을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있죠. 또 오염된 물과 공기를 정화시키는 데 지출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서 활용합니다. 좋은 의견 줬어요. 잘했어요. 다음 의견을 볼게요.
이 의견은 깊은 생각을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자체는 괜찮은데 질문이랑 맞지 않는 의견을 작성해서 제출했어요. 다음에는 질문에 맞는 의견을 제출해주세요. 자, 저번에 제출한 과제일이 이 내용이었죠? 세금을 왜 걷어야만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세금을 걷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진을 볼게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뭘까요? 네, 군인입니다. 군인들은 국가를 지키죠? 아, 오른쪽 사진과 같은 군인은 거의 없습니다.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남학생들은 저런 대사를 따라하지 말도록 해요. 저런 대사는 저 사람 정도의 멋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통합니다. 여학생들도 저런 달달한 상황을 기대하지 마세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현실은 냉혹합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소방관이죠?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자, 우리의 포도리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쁜 짓 하면 포도리가 잡아갑니다. 마지막 사진이에요. 빨간 원 안에 가로등입니다. 어두운 방학동의 밤거리를 비춰줍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모두 국가가 세금을 쓰는 곳들입니다.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 볼게요. 이번에는 학생이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학생, 한번 읽어볼래요? 네, 선생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구 경기를 보러 야구장에 갔는데 울타리가 높게 쳐져 있어 키가 작은 아이는 야구 경기를 못 보니까 다 같이 볼 수 있는 오른쪽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했다. 라고 써 있어요, 선생님. 또 다른 의견으로는 경기를 잘 볼 수 있기 위해 작은 아이에게 박스를 줬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선생님. 부자와 못 사는 사람에게 같은 것을 준다면 평등하지 않다는 의견이요. 네, 잘 읽어줬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낸 의견을 종합하면 약하고 힘든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봅시다. 굉장한 부자가 있어요.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자신의 돈으로 해결합니다. 경찰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소방관도요. 자신이 돈으로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을 고용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니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부자의 주장을 반박해 보세요. 이번 과제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자가 자신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다. 이 부자의 주장을 반박해 보세요. 다음 주장을 볼게요. 독특한 주장들이니 다른 주장을 올린 학생들도 잘 들어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죠? 자신과 다른 주장과 의견을 접하면서 자신의 사고의 폭을 넓혀봐야 한다고 했죠? 다른 학생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선생님. 이 학생은 각자 필요한 만큼이 다르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정의롭다는 주장을 했어요. 다른 주장도 있어요, 선생님. 이 학생은 결과가 같아야 평등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들은 흥미롭네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나요? 성경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런데 그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작가인 사상가는 사람들이 돈이나 필요한 것을 받을 때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눔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첫 번째 주장이 이와 비슷합니다. 훌륭합니다. 중학교 2학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상가가 했던 생각을 해냈으니까요. 굉장히 매력적인 질문이에요. 사회에서 자신이 활용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힘든 상태라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론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능력이 풍부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대로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것인가? 자,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봤는데요. 다들 도덕적으로 고민해본 흔적들이 뚝뚝 묻어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도덕에는 하나의 절대적으로 옳은 주장이 있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지난번에 내준 과제를 다 같이 분석해 봅시다. 이 그림의 목적은 야구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경기를 보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되고 있죠? 관람에 필요한 능력은 울타리보다 높은 키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키는 노력으로 커질 수 있나요? 키는 노력보다는 유전적으로, 즉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세상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해물을 극복하기의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능력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노력은 다릅니다. 능력은 이미 갖고 있는 힘이고 노력은 내가 들인 힘입니다. 두 사람이 100만큼의 노력을 들였어도 한 명은 50의 능력을 갖고 있었고 한 명은 10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이 둘은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차이가 나겠죠? 적어도 같은 노력을 했으면 같은 결과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과제의 가장 적절한 답은 이렇습니다. 왼쪽 그림의 상황은 세 사람에게 같은 조건을 제공해서 형식적으로는 평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개개인의 차이를 배제했기에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않다.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이끈 오른쪽 그림의 상황이 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오나요? 자, 화면의 위쪽 부분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회에 가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가가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의 질문에 대해서 국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능력이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보다 정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어야 할까요? 약자들을 돕는다고 지나치게 많이 거두면 부자들의 반대가 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들의 입장을 듣고 세금을 덜 걷어서 약자들에 대한 도움을 줄인다면 그것도 문제일 겁니다. 세금과 야구 경기 관람을 통해서 정의와 정의로운 국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제 정의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정의로운 국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겠죠? 이제 과제를 얼른 해결하고 제출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굿바이.